네,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 전형 자연계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설 강의를 맡은 한양대학교 수학과 정진욱 교수입니다. 이 자연계열 수리 논술은 크게 두 개의 대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대문항은 세 개의 소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문항을 보시면 1번 문제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주사위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에 대해서 요 식으로 이렇게 3차식으로 주어진 요 식의 값이 자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2번 문제는 어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한 원 O가 있고 이 원 O와 이제 만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고 이때 두 점을 QR이라고 하면은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를 계산하고 이때 PQR의 넓이 또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자연수의 n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n의 4제곱근인 정육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양의 정수인 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 an을 1부터 2025까지 모두 더하는 문제입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이 식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은 A가 지금 C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A가 C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6을 양변에 곱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즉 우변과 좌변의 마지막 항이 6의 배수이기 때문에 좌변에 남아있는 나머지도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와 3이 지금 서로소여서 어떤 거로 저희가 알 수 있냐면 이 녀석 각각 모두 6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는 2가 곱해져 있고 하나는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C의 세제곱이 3의 배수가 되고 다음 B A-C 제곱이 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즉 첫 번째 A가 먼저 3의 배수라고 하면요. 즉 A와 A-C의 세제곱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A가 먼저 3의 배수인 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는 A가 3의 배수가 아닌 즉 A-C의 세제곱이 3의 배수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A가 3의 배수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A가 3, 6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A는 3 혹은 6밖에 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A가 3이라면 여기서 이 조건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오른쪽의 조건 또한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곱하기 A-C 제곱이 2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B가 2의 배수라면 근데 B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2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뭘 얻게 되냐면 3, 2, 2 그리고 3 ABC가 3, 2, 1 이러한 가능한 경우에서 두 가지를 여기서 먼저 얻게 됩니다. 그 다음 B가 2의 배수가 아니고 A-C의 제곱이 2의 배수라면은 근데 지금 A가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는 오직 C가 1이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B는 A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의 배수여야 되니까 결국엔 여기서 얻게 되는 경우의 수는 B가 3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C가 1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경우의 수는 총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저희가 얻게 되고요. 그래서 총 A가 3일 때는 저희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A가 6일 때겠죠. A가 6이면은 다시 한번 똑같이 나눌 겁니다. B가 2의 배수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2, 4, 6 이렇게 될 거고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C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1, 2 이때는 1, 2, 3, 4 이 경우에는 1, 2, 3, 4, 5까지는 되는데 6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C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총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11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B가 2의 배수가 아니고 A-C의 제곱이 2의 배수, 즉 A-C가 2의 배수면 그러면은 B는 가능한 것이 1, 3, 5라는 건데 B가 1이게 되면 C가 1밖에 안 되는데요. 그때는 A-C가 2의 배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B가 3이면 A-C가 2의 배수이려면 C가 결국엔 C도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C가 가질 수 있는 건 2, 4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C가 2, 한 가지밖에 못 얻습니다. 그 다음 B가 5일 때는 C가 2, 4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총 지금까지 확보한 거는 18개 경우의 수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A의 조건이 이제 3의 배수가 아니고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A-C의 세제곱이 3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게 세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한다면 근데 세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A-C가 3의 배수란 이야기입니다. A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는 가능한 게 1, 2, 4, 5인데 A가 1이 되면은 C는 A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A, B, 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1이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는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A 빼기 C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A가 2가 되는 경우도 저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C가 3의 배수이면서 A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는 4, 5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A 빼기 C가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 두 가지에서 A와 C의 조건은 오직 4, 1, 5, 2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B를 이제 집어넣어야 될 텐데요. A와 B 사이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녀석이 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A 빼기 C가 지금 3의 배수인 경우죠. 근데 3의 배수도 아니고 그냥 3인 상황입니다. A 빼기 C가. 그러니까 이 녀석은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직 B가 2의 배수인 경우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A 빼기 C가 3의 배수인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B가 2의 배수인 경우만 보면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요 녀석
요 녀석이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 A와 C가 각각 5와 2면은 B가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네, 요 녀석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즉, 요 경우의 수로는 결국에 얻는 게 뭐냐면 4가지가 나오게 되고 앞에 있는 경우의 수 합치면 총 22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1의 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소문항 2번을 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지금 P가 0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떤 P라는 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1이고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상태가 좋지 않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물론 P가 개의 작으면은 Y축에 매우 붙어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점점점이 안 돼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려보면 중심이 지금 P, 1인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정확히 X축에 접하는 원이 됩니다. 이때 조금 더 그림을 확장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이제 만나게 될 거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런 식으로 점 Q와 점 R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심점이 대문자 P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Q와 R 모두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PQ의 길이와 PR의 길이는 같습니다. 즉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원으로부터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그냥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P에서 선분 QR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H는 정확히 둘을 이제 반으로 나눕니다. 근데 사실은 요 점 QR은 어떤 직선 위의 점 요거를 바꿔서 쓰시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리고 P는 소문자 P, 1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선분 PH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점 위에서 직선까지 이른 거리 공식에 의해서 1제곱 더하기 x의 개수 더하기 y의 개수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x와 y 값에 해당 점의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p-3 절대값 p-3이 즉 요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남은 거는 결국 QR의 길이가 될 텐데요. 모르니까 얘를 x1, y1으로 두고 Q를 R을 x2, y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분 QR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점의 길이를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를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x1 x2의 제곱 근데 y1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x1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x2 더하기 2의 제곱 요거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사실 이 녀석은 3분의 루트 10배 절대값 x-1 빼기 x2가 됩니다. 그래서 요 x1 빼기 x2를 P로 가지고 표현을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계산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은 Q와 R이
원 위에 있다라는 조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다시 쓰면 중심이 p,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지름이 1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두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두 점의 좌표를 알 필요는 없고 두 점의 x좌표의 절 차이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면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 제곱은 1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전개를 하시면 9분의 10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p 더하기 3분의 1 x 더하기 p제곱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물론 근해 공식을 써서 x1, x2를 계산하시고 그들의 절대값 차이를 계산해도 되지만 x1, x2 즉 그 q와 r의 x좌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x1 더하기 x2 즉 두 근의 합은 (9분의 10분의 2) p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5분의 9 곱하기 p 더하기 3분의 1인 거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최고차인 개수를 상수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9 p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계산하고 있냐면은 바로 두 근의 차이의 제곱이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의 4배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25분의 81 p 더하기 3분의 1 제곱 빼기 5분의 18 p제곱이 나와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5분의 9 p제곱 더하기 25분의 54p 더하기 25분의 9가 나옵니다. 따라서 x1 x2는요 그 앞에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되니까 5분의 1에 루트 마이너스 9p제곱 더하기 54p 더하기 9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였던 루트 10분의 p-3 곱하기 두 변의 길이 즉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p제곱 여기다가 숫자 앞에다가 또 곱해줘야 되죠. 곱하기 3분의 루트 10을 추가로 곱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30분의 절대값 p-3 루트 마이너스 9p 제곱 더하기 54p 더하기 9입니다. 요거를 최대화하는 p 값을 찾는 거고요. 근데 이 값이 최대가 되면 어쨌든 양수니까 이거를 저희가 fp라고 두면 f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f의 제곱이 최대라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의 제곱인 g라는 함수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최대만 되는 거 생각할 거니까 저희가 상수인 30분의 1도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인 이 녀석을 저희가 생각할 거고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깜빡하면 안 되는 게 p는 조건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0에서 3까지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것이니까 g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g'p를 계산하면 곱의 형태니까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더하기 p-3의 제곱에 마이너스 18 p 더하기 54 이렇게 나오겠는데, 계산이 길어지니까 한 번에 계산을 저희가 하면, 어쨌든 이 p-3이라는 공통적인 녀석으로 저희가 묶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36의 p제곱 그리고 더하기 216p가 나오고, 상수항으로는 마이너스 14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앞부분에서 뒷부분에서 36으로 전부 다 묶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6 p-3 p제곱 마이너스 6p 더하기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서 근을 계산하면 p가 3이거나 또는 요 우변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근의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보려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야 될 텐데, 근은 3개를 갖는 3차 함수이고 또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있는 여기가 3,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5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한이 0부터 3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 근처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요 녀석, 즉 3 마이너스 루트 5는 극대가 됩니다. 요 지점은. 그래서 유한 영역에서 결국엔 보통 극대값이 되면 그 값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내리기를 극대값이 항상 최대값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유한한 영역에서는 경계값과 극한값, 극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채택하면은 그것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p가 0에서 3 사이니까 p가 0일 때, p가 3일 때, 3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중 요 세 가지 중에서도 3 마이너스 루트 5가 가장 큰 값이어서 요 녀석이 이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p가 요 값일 때 최대가 되겠고요. 그 얘기는 즉 s가 30분의 p-3의 루트니까 절대값 또 빠지고 그냥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네, 요 부분이 마이너스 9의 완전 제곱식까지도 아니고, 저희가 요 녀석은 이거에 해라는 걸 아니까 요 부분을 이용하시면 네, 그때 넓이는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3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최대이고 그때 넓이는 2분의 1이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문항 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 한 변의 길이가 n의 4제곱근의 정육각형이 있고 임의의 세 꼭지점으로 만든 삼각형 중 넓이가 양의 정수인 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 an을 1부터 2025까지 모두 더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정육각형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어떤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삼각형 종류는 마치 요런 녀석들 있죠. 즉 요 녀석들 뭐냐면은 요 삼각형의 변 중 2개가 그것도 가장 큰 변의 길이가 아닌 녀석들, 요 녀석 2가지 변이
정육각형의 변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요런 식과 같이 오직 한 변만 공유하는 이런 삼각형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번의 경우에는 요 짧은 변 두 변이 삼각형 위의 변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오직 한 변,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변, 한 변이 정육각형의 변인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변이 정육각형의 변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밖에 존재할 수가 없죠. 어느 변도 정육각형 위의 변이 아닌 것. 총 요 세 가지의 삼각형이 밖에 저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들의 넓이가 양의 정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니까 각각의 1번, 2번, 3번의 경우에 대해서 넓이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 먼저 계산을 하면 저희가 정육각형의 각의 각도가 이 부분이 120도, 즉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사이각이 주어지고 그 사이각 주변에 변의 길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은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는 지금 두 가지 변이 모두 여기가 n의 4제곱근, n의 4제곱근이라서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n, 즉 둘이 4제곱근 두 개 곱했으니까 루트 n으로 나오겠죠. 또한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그래서 4분의 루트 3n의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삼각형을 보면은 얘가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 변만, 요 가장 짧은 변만 오직 정육각형 위의 변인 케이스인데요. 요 경우는 사실 살펴보면 이 녀석이 사실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있는 변 중에서도 요 변 같은 경우는 사실 뭐랑 같냐면 바로 요 변과 일치하거든요. 요 변의 길이를 사실 재보면은 요 정육각형에 있었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이 저 파란 선을 이등분합니다. 그리고 요 각 또한 이등분이 돼서 여기가 60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60도, 30도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 있어 사인 30도가 해당하겠죠. 이 부분이 루트 3분의 2에 n의 4제곱근이 나오게 됩니다.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n의 4제곱근이니까 두 개니까 여 길이가 이 루트 3의 n의 4제곱근이 될 겁니다. 여기가 n의 4제곱근이고요. 그러니까 요 빗변은 2배의 n의 4제곱근이겠죠. 하지만 그건 필요하지 않죠. 지금 중요한 거는 넓이니까 넓이는 결국엔 2분의 1 곱하기
n의 4제곱근 곱하기 루트 3의 n의 4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n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세 변이 사실은 전부 다 같은 변입니다.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요 변들이 전부 다 같은 변이에요. 즉 이 녀석은 정삼각형에 해당하고요.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되어 있으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즉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의 n 4제곱근이니까 결국에는 4분의 3 루트 3n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3번의 경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삼각형의 개수가 사실은 몇 개씩 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요 1번의 경우에는 인접한 두 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재다 보면 이 녀석은 총 6개가 나옵니다. 이런 정육각형이 있을 때 하나, 둘,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2번 유형의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은 한 변만 공유를 하고 이 삼각형이 어느 점을 가리키느냐이기 때문에 한 변당 이 녀석하고 여기를 가리킬 때 총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총 12개가 나오고요. n이 고정됐을 때 12개가 나오고 이 녀석 마지막 경우에는 이 녀석은 루트 3n 4제곱근에 해당하는 그 변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요 녀석 아니면 요 녀석 오직 2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 2가지가 나와서 2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녀석들이 언제 양의 정수가 되느냐. 1번의 경우 4분의 루트 3n이어서 어쨌든 n이 3이 있어야 루트 3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n이 제곱의 수여야 이 루트 근호가 사라져서 정수가 될 거니까 얘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4가 있어서 요 분모까지 사라지게 만들어야 양의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3번의 경우에는 그냥 3만 곱해져 있죠. 이 녀석도 양의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 1번의 케이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결국 n이 48 곱하기 어떤 정수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2분의 루트 3n이니까 같은 논리대로 이 경우는 n이 밑에 분모 2를 제거해야 되니까 2의 제곱만큼 또 곱해져 있어야 돼서 이 녀석은 요런 형태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n이 48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그리고 n이 1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형태면은 각각 1번, 3번의 경우가 정수가 되고 2번의 경우가 정수가 되는 삼각형의 넓이가 정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n이 어디까지냐면 1부터 2025까지거든요. 요게 1부터 2025 사이 중에서 k 이제 들어가게 하는 n이 1에서 2025 사이 들어가게 하는 그 k가 몇 개가 있느냐? 요 경우는 48 곱하기 6의 제곱이 2025보다 작고 계산해 보시면 7의 제곱보단 작아요. 그래서 1번, 3번의 경우는 오직 k가 1에서 6인 경우, 즉 6가지의 n에 대해서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n에 대해서 이 녀석은 1번의 유형은 6개 나왔고요. 이 녀석은 각 n마다 2개씩 나오니까 얘네가 정수가 되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둘 합쳐서
총 하나의 정수마다 결국에는 정수 이 K마다 1번 유형, 3번 유형이 전부 다 정수가 되니까 8개씩 나와서 총 48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n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 사실은 원래대로 일반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n 값과 이 n이 겹치냐인데 뭐 겹치는 경우는 생길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게 다시 한번 언제 2025 사이에서 12 곱하기 k제곱 형태가 몇 개가 있느냐를 보시면 이 녀석은 12제곱이 2025보단 작고요. 12 곱하기 13의 제곱인 2025보다 큽니다. 따라서 12개가 존재하게 돼요. 12개가 존재해서 아까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각각 경우마다 다 세주는 거니까 K가 겹쳐도 개수는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K마다 이런 2번 유형은 12개가 존재하고 이런 K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총 2번 유형이 정수가 되는 거는 n이 1부터 2025 범위에서 144개가 돼서 따라서 다 합치시면 정수가 되는 삼각형의 개수는 192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대문항 1번에 속해 있는 모든 소문항에 대한 해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문항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먼저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고 모서리가 PQR이 각각 모서리 AD, EF, GC 위에 있고 DP와 EQ, GR의 길이가 같은 것을 일정하게 동일하다는 성질을 만족시키면서 그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PQR을 지나는 평면과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일정함을 보이라. 이런 문제고요. 이번 문제는 순서상 자연수로 구성된 순서상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색을 칠할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하는 경우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 3번 문제는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4차 함수에 이때 어떤 실수 t는 결국 어떤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의미하고 이 녀석이 fx가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이 GT가 연속이 아닌 점을 오직 한 개만 갖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고 PQR은 각각 이렇게 AD, EF, GC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DP와 EQ, GR은 모두 다 같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 PQR을 지나는 평면이 밑바닥에 있는 EFGH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 얘네들 DP, EQ, GR의 길이가 변하더라도 그 각의 크기가 일정한 것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PQR을 지나는 평면이라 하면은 결국엔 요 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도 그 평면 위에 있겠죠. 결국에 그 삼각형이 평면 EFGH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와 비교하면은 그러면 각의 크기를 사실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결국엔 그것이 일정을 보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PQR, 삼각형 PQR의 넓이를 계산해야 될 거고 삼각형 PQR의 평면 EFGH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PQR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이 지금 변수이기 때문에 DP라던가 EQ라던가 GR의 길이 같겠지만 동일하지만 어떤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을 저희가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EQ도 전부 T가 되고요. GR도 전부 T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희가 QR만 볼까요? 그럼 QF가 1 빼기 T고요. EFG가 1입니다. 그러면 선분 QG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더하기 1 빼기 T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인데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요 삼각형 QGR에다가 적용을 하면 결국에는 이 녀석이 뭐냐? 네,
여기다가 t제곱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2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삼각형 위의 변 PQ나 PR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고요. 요 직각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고 그리고 이 녀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직각 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PQ, QR, RP 가 전부 다 2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따라서 삼각형 PQR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t제곱, 즉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2분의 루트 3 t제곱 빼기 t 더하기 1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남은 건 뭐냐면 PQR을 평면 EFGH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정사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결국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저희가 정육면체 위로 올라가서 요 PQR을 다 정사형을 그대로 내려서 본 넓이, 즉 뭐냐면은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t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 r은 정육면체 위에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r을 내리면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가 h, e, f. 그래서 떨어진 점은 또 요 부분에 있을 겁니다. q가 원래 여기 위에 있으니까 q는 정사형을 할 필요 없고 요 부분이 p가 정사형에서 떨어진 점, 요 부분이 r이 정사형에서 떨어진 점에 해당할 겁니다. 즉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일일이 높이를 계산하고 밑변의 길이를 계산하기보다 나머지 이 녀석이 지금 정사각형 안에 있는 직각 삼각형 3개를 빼주면 저희가 사실은 이 칠해 놓은 삼각형의 넓이, 즉 삼각형 PQR의 정사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넓이가 1이고요. 양 모든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요 위에 거 왼쪽 오른쪽 이 녀석을 빼주면 저희가 그 정사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빼기 요 위의 삼각형은 높이가 t고 밑변이 1이니까 2분의 1t가 되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높이가 1-t고 밑변이 t인 직각 삼각형이 되고 마지막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t고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하시면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PQR과 B와 정사형의 넓이가 보시면 요 t제곱 빼기 플러스 1이 그대로 있었죠. 원래 넓이는 2분의 루트 3의 t제곱 빼기 t 플러스 1이었고 지금 정사형 넓이가 어떻죠?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을 2분의 2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고정된 값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PQR이 지나는 평면과 평면 EFGH는 이루는 각이 t값이 변하더라도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사실을 저희가 보인 것이 됩니다. 네, 이번 소문항을 보겠습니다. 총 14개의 점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간단하게 시각화하겠습니다.
x좌표가 1부터 7이고 y좌표가 1부터 2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저희가 뭐 x축, y축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저희가 색칠을 한다 그랬으니까 요 것보다는 검정색으로 다시 표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총 이렇게 14가지 점이 있고요. 이 녀석들이 주어진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점의 x좌표, y좌표 전부 다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차이도 모두 다 정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을 취하고 있는데 정수니까 근데 정수 결국에 정수끼리의 차도 더하면은 절대값을 취하면 정수가 되는데 양의 정수가 되죠. 심지어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양의 정수 두 개를 더했는데 1이라는 거는 x1 빼기 x2가 1이고 y1 빼기 y2가 0이거나 또는 절대값 x1 빼기 x2는 0이고 절대값 y1 빼기 y2는 1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x좌표가 1 차이 나거나 y좌표만 x좌표만 1 차이 나거나 y좌표만 1 차이 나거나 즉 좌우에 있거나 위아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좌우와 주어진 어떤 점이 있으면 그 녀석의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은 전부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걸 먼저 살펴보면 먼저 저희가 왼쪽 끝부터 칠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색이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니까 해당되지 않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 맨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색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이 녀석은 어쨌든 지금 오른쪽에는 아무런 색도 안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색칠을 해도 되는데 이 둘의 순서도 있으니까 먼저 위에 거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 위에 거를 칠하고 나면 아래 거는 위에 거에서 했던 거 빼고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만 칠하는 이 맨 왼쪽에 두 가지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3p2 즉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기준 먼저 왼쪽에 있는 녀석을 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차례차례 칠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색이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지만 임의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A와 B가 칠해져 있다면 지금 두 번째 줄을 저희가 보시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느냐 경우의 수를 하나의 왼쪽에 A, B 혹은 뭐 B, C, C, A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하나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를 보면 그래서 여기 A 칠해졌으니까 일단 오른쪽은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만 뭐가 있는지 신경 쓸 건데요. A니까 여기에는 B 또는 C가 올 수 있습니다. 연한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 B 또는 C가 옵니다. 그럼 만약 B가 왔으면 여기에는 지금 무슨 선택지가 있냐? A를 칠해도 되고 C를 칠해도 됩니다. 즉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C를 칠했으면 여기는 C 위에 있고 왼쪽이 B, C니까 오직 뭐만? A만 칠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이 정해졌을 때 오른쪽은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정하는 게 6가지고 요 녀석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니까 만약에 4개만 있었다면 요 4가지 세로줄 2개만 있었다면 18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죠. 5개의 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줄을 채웠으면 세 번째 줄을 채우는 것도 똑같은 논리대로 3가지가 방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결국엔 원하는 경우의 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얻는 것은 6 곱하기 3의 6제곱, 그래서 4374 총 요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이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한 번에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왼쪽 혹은 뭐 오른쪽이든 편하신 대로 차곡차곡 채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y는 equal t와 y는 equal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이 gt가 연속이 아닌 점은 오직 한 개만 갖게 하는 k값의 범위입니다. 우선은 그래프의 교점이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교점의 개수는 저희가 개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f'x도 저희가 이미 k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f'x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사실 k가 f'x를 우리가 g라고 두면 먼저 얘부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g'x는 3x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즉 그래프의 개형이 근을 2개 갖는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2가 됩니다. 즉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쭉 오면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0에서 극대가 되고 반대로 3분의 2에서는 극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0에서 극대가 되니까 즉 극대값 k를 갖는 거죠. f'x가 여기를 k라고 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개형에 따라서 사실은 원래 함수 fx가 다르게 나오겠죠. 즉, 요 k 값에 따라서 이 f'x가 부호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fx의 개형이 바뀌니까 그 개형을 이제 k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려면은 얘가 언제 근이 여러 개 생기고 이런지 알아야 되니까 사실 요 극소값 즉 x 이퀄 3분의 2에서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f 프라임 3분의 2를 계산해 보시면 27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k 즉 마이너스 27분의 4 더하기 k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요 부분에서의 값이 k-27분의 4가 되죠.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근을 몇 개를 갖냐에 따라서 개형이 바뀌게 되니까 첫 번째 경우는 저희처럼 k가 아예 완전히 커져 버리면은 x축만 신경 쓰겠습니다. 요런 형태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쭉 내리다 보면은 요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세 번째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요거는 조금 작게 그렸는데, 그럼 각각의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이 1개, 3개, 2개 나오는 요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번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극소값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근이 3개가 나오면서 극소값이 2개가 나오고 극대값이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가 돼서 이때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3번의 경우에는 근이 2개지만 중근이 되는 지점에서는 부호가 그 양옆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즉 그 지점은 극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런 식으로, 즉 그 부분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혹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이 경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y는 equal t라는 직선을 쭉 그어서 근의 개수를 잴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올 거니까 쭉 재면 t가 아주 밑에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직선을 그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접하는 순간에 딱 불연속점이 생기죠. 그래서 GT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 접하는 지점에서 쭉 0이다가 교점의 개수가 0이다가 이 지점에서 불연속점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로 살짝만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2번의 경우는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모양이 다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요 극소가 되는 부분의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여기가 보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처음에 닿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러면서 바로 불연속점이 생기고 그 다음 닿는 점에서 다시 한번 불연속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극대를 터치할 때 불연속이 나와요. 요 케이스만 잠깐 보면은 GT는 처음에 쭉 0으로 가다가요. 처음에 저 극소 중에서도 작은 극소와 닿을 때 불연속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교점이 2개가 돼서 쭉 가다가 두 번째 극소점과 만날 때 다시 불연속이 생깁니다. 그래서 쭉 4개로 가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여기 극대와 닿는 지점에서 점이 3개가 됐다가 다시 2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 경우는 저희가 불연속점이 총 3개가 있죠. 그럼 요 경우도 비슷하게 결국은 불연속점이 이 경우가 됐건 이 경우가 됐건 불연속점이 어쨌든 한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를 배제해야 됩니다. K 값의 범위를 계산할 때. 다음 3번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여기 닿을 때 불연속이 생기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2개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오직 불연속점이 단 1개, GT가 불연속점을 한 가지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 처음 문제가 불연속이 생겼다가 쭉 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요 지점에서 문제가 전혀 안 생기고 계속해서 교점이 2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와 3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때 언제 그런 K가 언제 나오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K가 1번의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F'X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즉 F'X의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혹은 이런 경우일 겁니다. 즉 얘의 극대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F'X의 극소값은 저희가 여기가 K가 0보다 작은 범위고요. 그 다음 F'X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27분의 4였으니까 여기로부터 각각 요 조건을 얻습니다. 그럼 3번은 사실 뭐냐?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접할 때예요. 그러니까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니까 K가 27분의 4인 경우, 이 경우는 극대값이 0이 되는 거니까 K가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K를 찾아내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27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주어진 특정 값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주로 어떤 형태에 주어져 있는 이 녀석 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대략적으로라도 함수의 그래프를, 특히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준비한 모든 자연계열 모의 논술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